안녕하세요. 데이터 노우즈 죽주빈입니다. 금일은 임장활동 지역 분석 체크리스트에 이어 아파트 체크리스트에 대해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편집장님, 아파트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두가 다 그러시겠지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좀 새 거였으면 좋겠고 헬스장이라던가 수영장 같은 커뮤니티가 좀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와이프와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요즘 아파트들 보니까 무인 택배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비실을 찾아가는 것보다 무인 택배함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죠. 편집장님께서 얘기했었던 내용도 아파트를 알아볼 때 중요한 요소죠. 제 경우는 또 조망권이나 일조량 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면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지 순서대로 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 임장을 가기 전에 아파트의 명칭, 세대수, 동수 등을 확인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보유도는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보통 신축 경우에는 대다수 AS 기간이 끝나고 수리를 일부 해놓는다거나 LED 등의 수명이 보통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5년 차경에 일부 전등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5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 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5년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준신축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수리를 해야 할지 확인도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가격을 협상하는데도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10년 차경이 되면 아파트의 모든 AS 기간이 끝나게 돼요. 이 경우에는 보일러의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5년 단위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며 뭐를 협상하는 게 좋을지, 임대인 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떤 걸 수리하는 게 좋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네요. 편집장님, 이쯤에서 관리 상태에 대해 지금 적혀 있는데, 편집장님은 아파트 정문에 가면 무엇을 가장 좀 볼 것 같으세요? 저 아무래도 이제 정문이면은 그 아파트 단지 상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것 같고요. 아파트 외관이 아무래도 깨끗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주차도 중요해서 주차 공간이 세대별로 몇 대인지 네. 또 한번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네, 관리 상태를 확인할 때에도 우선은 도색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가 새 것 같아 보여야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도색의 상태나 아파트 명칭에 따라서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죠. 아무래도 그 노드뷰로는 도색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서요. 임장을 갈 때에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내가 가장 먼저 이 건물의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가치 상승을 할지 안 할지도 확인을 가장 먼저 해볼 수 있겠죠. 도색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외벽 균열 상태 등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출입구에 보안문 설치 여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보안문이 없으면 아무래도 상시에 외부인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보안문 유무에 따라서 내 우편함의 전단지 양도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가 확실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 키포인트가 되죠. 그리고 외부 차량 단속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차단기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지,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단속이 상시에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단속이 상시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보는 하나의 요소는 주차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단속 스티커들이 이제 붙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를 돌아다니다 보면 동별 경비실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경비실에 경비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파트의 관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죠. 자, 그럼 편의시설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단지 내 ATM기가 있으면 지역 분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은행 업무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리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는지 있다면 국공립과 사립의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요. 내부 상가도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돼요. 비단 내가 이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을 할 때 얼마나 아파트 밖을 벗어나지 않고 상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편의성에 따라서도 아파트 가치를 평가하는데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우리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학원이라던가 피아노 학원 같은 거요. 그리고 편의점, 세탁소, 그리고 태권도장, 의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면 좋고요. 또 한 예시로
고깃집이 단지 내 상가에 있으면 저녁에는 아무래도 냄새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요소가 되겠죠. 그렇지만 단지 내 상가의 공실이 너무 심하면 이게 아파트 가치에는 또 저해 요소가 돼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리고 놀이터가 있으면 어디에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 운동시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고요. 요즘에는 신축 물 놀이터가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체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CCTV가 잘 배치되어 있는지 단지 내에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재활용 수거가 만약에 요일별로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는지도 중개사 또는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면 체크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수거 공간 위치에 따라서도 특정 요일에는 악취로 인해서 가까운 동에서는 저층에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일부 아파트에는 세탁 수거함도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넣어뒀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럼 공용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용부에서 주차 대수는 보통 건축물 대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돌아다니시면서 주차 공간이 비교적 넉넉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저녁 시간에 넉넉한지 아닌지 여부 확인이 더 편리하긴 해요. 근데 낮에 가서도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 해서 인도 갓길 쪽에다가 차를 주차해 놨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보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주차 공간이 넉넉하진 않구나 하고 판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개구리 주차를 못하게 주차 방지봉 같은 거 아니면 턱을 잘 설치를 해놨다면 이 아파트가 주차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지상 주차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속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중간중간에 저속 턱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을 때에는 차량 유도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주차하기가 편리해지니까 아무래도 신축에 갔을 때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은데요. 이게 연령대를 사실 막론하고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불편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아기가 있는 경우에는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유모차나 장바구니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차장이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좀 크리티컬하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요즘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있는지 유무라던가 여성 주차 전용 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는 게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기둥 사이에 주차 공간 대수를 확인하면 아무래도 강폭 주차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슈가 되었던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을 못해서 택배 기사님들이 수레를 끌고 아파트 전체 동을 곳곳이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택배 차량이 보통 지하 2.7m 정도는 확보돼야지 지하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요즘 지상 주차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택배 차량이 지하로 진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플러스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네, 넘어가서 엘리베이터 경우에도 확인 가능하면 동별 엘리베이터 개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브랜드도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면 사실 좋죠. 편집장님께서 최근에 엘리베이터에 대해 사연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케이블 쪽이 이제 끊어져가지고 조금 추락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저층이라서 이제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이 이제 지금 나와서 이제 녹음도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다시 타기가 약간은 무서워지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전이 그리고 브랜드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시 고장날 수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건물 안전진단 점검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직접적으로 내 안전과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엘리베이터 내부 버튼을 누르는 곳 위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잘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보통 에어컨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에어컨 대신 환풍기가 설치되는 편인데 엘리베이터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면 뭐 또 플러스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온도에서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차이가 나니까요. 여름에 보통 이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커뮤니티 시설 유무를 확인을 해보고 중개사한테든 혹은 관리소나 경비실까지 찾아갈 수 있다 는 분들은 커뮤니티 시설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해 보면 좋고요. 커뮤니티 시설 비용은 보통 엘리베이터 내부 공지판에서 적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관리비는 인터넷에서 K아파트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요.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또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관리비 절감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자전거 거치대 확인. 특히 요즘 신축에는 자전거 거치대 옆에 에어펌프를 같이 설치해 두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도 형태가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에 따라 가치 차이도 나니까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복도식인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세 세대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보면 복도식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예. 대신에 복도식인 경우에는 복도 측에 복도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 복도창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눈이나 비가 올 때 복도 쪽으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수도함이 이제 동파 위험이 있어서 복도창을 하는 거를 저는 권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이 복도창을 하는데 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이거를 하고 싶은데 옆집이 또 돈 때문에 하기 싫어서 못하는 경우들도 빈번히 하거든요. 그런 점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축 같은 경우에 경관 조명이 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외부에서 멀리서도 보기가 좋고요. 근데 이게 비용이 나가는 문제다 보니까 이럴 때는 관리비가 주변 단지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지 아닌지 확인도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 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구조를 볼 때에는 판상형은 3베이 구조로 보통 되어 있고요. 한 동에 여러 세대가 일렬로 나열되어 있으면 보통 판상형 구조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요즘은 타워형도 선호를 많이 하지만 맛통풍을 생각해 본다면 장단이 있어서 내가 매입을 하려거나 임차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방 개수 확인이 필요하겠죠? 화장실 개수라던가 요즘 신축에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유무에 따라 내 삶의 쾌적성이 달라지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무선 AP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공유기 개념인데요. 인터넷에 설치는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을 설치하시려면 와이파이가 되면 내가 집 내부 어디에서든 와이파이로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잖아요. 이 와이파이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무선 AP가 있는 아파트 경우 보통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로 인증이 또 되기 때문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되죠. 보통 신축에 많이 있고요. 신축에는 절수 패드라고 해서 주방 싱크대에서 발로 밟으면 수도가 조절되는 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러스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신축, 구축을 막론하고 창호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창호는 보통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즉 PVC로 나눠지는데요. 기존 구축에서는 알루미늄 샤시를 많이 썼는데 이 알루미늄 샤시가 또 단열에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샤시를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알루미늄 샤시는 쇠처럼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샤시가 어떤 종류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는 난간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보통 유리 난간, 인면 분할 창이라던가 개폐형 시스템 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창들은 이사시에 사다리로 이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또 철제 난간이 좋냐? 라고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요즘 신축은 유리 난간이나 인면 분할 창으로 많이들 해서 개방감을 극대화시키거든요. 하지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되겠죠. 신축 경우에는 팬트리룸, 즉 창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이 전열 교환기는 보통 2006년까지는 설치가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구축에서는 해당되기가 어렵지만 요즘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면서 전열 교환기에 설치되어 있는 집들은
헤파 필터로 해가지고 필터 교체를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열 교환기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화장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좀 돈을 절약할 수가 있고요. 드레스룸이라고도 하죠. 체크리스트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마루의 상태라던가 천장을 바라볼 때에는 천장의 벽지 상태를 확인해 봄으로써 누수가 있었는지 그 흔적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 연식도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또 싱크대의 상태도 확인해 보시고요. 화장실도 욕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유리의 상태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복도식인 경우에는 끝세대라고 해서 끝세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 위치도 확인을 해보시면 내부에 실외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짜볼 수 있을지 고려도 필요합니다. 즉 실외기가 외부로 빠져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제 거주 환경은 지역 분석 체크리스트와 겹치는 내용이 많아요. 네, 거주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경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행로는 잘 갖춰져 있는지, 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주변 낙후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까 집주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우선순위에 둘 만큼 선호하기 때문에 저처럼 또 이게 중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일조량과 그 조망권을 확인을 해보시면요. 빨래 건조라던가 또 집이 너무 어두우면 컨디션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주 환경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으면 그 거리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분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어느 정도 매도인과 협의를 하고 또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간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라던가 아니면 주변 신축 예정단지 여부를 확인해 봄으로써 내가 가본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을 할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네, 오늘 아파트 분석 체크리스트 내용이 길긴 했는데요. 편집장님 보시기에는 이 내용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CBD와 GBD, YBD 이게 뭘까요? 이게요, 중심 업무지구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보면 센트럴 네.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 해서, 아, 네, 이게 그 종로 쪽, 강화문 아. 쪽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G는 강남이겠죠. 네.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네. Y는 역삼인가요? 아니죠.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네, 지금 집주인이 아무래도 서울 쪽에 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 요소를 좀 넣어놨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업무 시설의 이제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하나 확인을 해보시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네, 주변에 업무 시설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요. 그게 또 아파트 가치에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네, 오늘 저도 말하다 보니까 아차 싶었던 게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또 체크리스트를 보완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아마 오늘 보시면서 아파트를 단순히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아파트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꼭 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데이터 노우즈 줍줍인 아파트 체크리스트 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